안녕하세요. 보험의 문턱을 낮추다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진튜브 이번 편을 끝까지 보시고 대처하시는 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겠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꼭이에요. 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등 많은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이 중에 나이나 성별, 건강상태는 주로 발병 확률이나 자녀 수명 같은 질병 쪽 위험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직업은요, 그 일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다칠 확률, 즉 상해 위험을 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직업 분류 및 위험 등급의 계약 전, 후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험사는 나름대로 직업의 위험 등급을 매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등급에 따라 가격이든 아니면 보장의 한도든 여러 가지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둘 다 알아봐야겠죠. 생명보험은 이런 구성이에요. 0등급이 제일 안전한 등급, 그리고 4, 3, 2, 1로 위험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제일 위험한 등급이겠죠. 직업이 위험할수록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직업이 위험하네? 야, 그럼 너무 많이 가입 못하게 해야겠다 해서 보장 한도를 제한을 합니다. 안전한 등급이면 막 이만큼 되는 게, 위험한 등급이면 요만큼. 이건 좀 오반가?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죠. 손해보험은 반대로 1등급이 제일 안전한 등급, 그리고 2, 3 숫자가 많아질수록 위험 등급이 높아지는 직업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야, 저 사람 직업 위험하네, 많이 보장해 주지 마, 이것도 있는데, 야, 위험하니까 돈을 좀 더 받자, 이런 식으로 보장 한도 그리고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사는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5년 이내에 치료력, 뭐 수술 이력, 5년 이내에 뭐 치료력이라든지 뭐 수술 언제 했냐, 뭐 무슨 병이 있냐, 뭐 이런 것부터 위험한 취미가 있냐,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냐, 이거 갖다 비만 책정해보게, 그리고 직업은 뭐냐, 주소는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심사를 보고 나서 가입을 시킬 건지, 조건부로 가입시켜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보험도 돈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고, 그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직접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고지 의무상 뭐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근데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실제로 이걸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띄워드릴게요. 이건 손해보험의 약관이에요. 써있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어쩌고저쩌고, 뭐 기재하고, 뭐 자필 서명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그리고 운전 목적, 그러니까 운전 목적이 뭐 자가용이냐 아니면 영업용이냐 뭐 이런 부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죠. 그리고 운전 안 하다가 하게 된 경우,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꼭 얘기하라고 약관에 쓰여 있죠. 그리고 이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대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네요. 그죠? 결국 가입자의 상해 위험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꼭 알리도록 약관에 써놓았네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에 추가로 중요한 게 연락처랑 주소도 중요합니다. 실효됐거나 연체됐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때 우편물이 갈 수도 있고 고객들한테 연락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락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체크해서 알려줘야 되고, 특히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 뭐 누수가 뭐 생기고 뭐 해가지고 이제 물어주려고 딱 보니까 아차, 내가 이사 간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그 주소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안 살고 있는 주소가 돼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 생명보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 다르죠. 그러니까 계약 후에 대한 얘기가 없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생명보험도 반드시 주소랑 연락처는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생명보험은 가입 전 알릴 의무만 쓰여 있고, 손해보험은 가입 전후에 알릴 의무가 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보시고 뭐 다른 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생명보험은 직업이 바뀌어도 말할 필요 없고 손해보험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요즘은요 생명보험사에서도 손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앞에 그냥 아무 말도 안 써있고 그냥 입원 일당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요즘 나오는 상품들 중에 일부 상품들은 손해보험처럼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이런 식으로 수술비도 원래 생명보험은 수술 특약 이렇게만 써 있는데 요즘에는 상해 종수술 특약, 질병 종수술 특약 이런 식으로 손해보험처럼 표기가 돼서 나오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그동안은 없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품들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게 약관에 추가되거든요. 아까 보셨던 생명보험 약관이랑 다릅니다. 띄워드릴게요. 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써있죠.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변경됐을 때 얘기해라 써있죠. 그리고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고 써있습니다. 보험, 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그리고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운전 목적이 바뀐 경우 써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이 약관이요. 이거 생명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품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생명보험은 고지 안 해도 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품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가입 후 알릴 의무가 없는 그런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했어요. 근데 여기에 실손의료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손의료비 특약에 관련된 약관에는 분명히 직업고지를 의무로 하고 있어요. 가입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해 입원, 상해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이 아니라 약관에 가입 전 알릴 의무만 있는 오리지널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원칙대로 하려면 직업이나 운전 목적 변경, 오토바이 사용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손해보험은 1, 2, 3등급으로 위험등급을 매기는데 예를 들어 내가 2등급으로 가입이 돼 있었다. 그럼 1등급보다는 비싸고 3등급보다는 가격이 싸겠죠. 직업 변경의 상황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2등급에서 그냥 2등급인 경우, 두 번째는 2등급에서 좀 더 위험한 3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직업 변경을 안 한 경우에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죠? 직업 변경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보험료보다 적게 낸 총 보험료를 받게 될 보험료에서 다 삭감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추후 보험료를 이제 매달 인상을 해버리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되게 무섭죠? 약관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2등급에서 훨씬 안전한 등급 1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직업 변경을 안 한 경우는요 쓸데없이 내가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직업 등급이 더 안 좋아졌고 그걸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겠죠. 당연히 직업 등급이 더 위험해졌잖아요. 대부분 고객님들도 여기까지는 다 그래 그게 맞지 위험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세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보험사에서 목돈을 내래요. 한 번에. 뭐야 이거. 여기서 고객들은 멘붕 혹은 폭발. 야 이게 뭔 소리야 왜 내야 돼 내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다 잘라내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2등급으로 책정되고 보험료가 산출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입하고 3년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직업이 3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납이라고 치면 3년 동안은 2등급의 보험이었고 17년은 3등급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험사는 이게 아니에요. 2등급의 보험 플러스 3등급의 보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직업이 바뀌었죠. 아이씨 바뀌었네. 야 그럼 3등급으로 다시 계산해봐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3년 동안은 내가 3등급을 냈어야 되는데 2등급만 낸 거잖아요. 그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예를 들어 36개월을 냈어요. 근데 10,000원 차이가 났었어요. 2등급이랑 3등급이. 그러면은 이 36개월 동안 10,000원씩 덜 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3등급의 보험으로 변경을 시켜버렸을 때 내가 덜 낸 돈은 얼마예요? 36만 원인 거예요. 그거 빨리 지금 내. 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입니다. 처음부터 3등급의 보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왜 계산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화가 좀 가라앉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원래 1등급이었던 보험으로 바꿔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러면 불공평하기만 한 건 아니겠죠. 자, 돈이 들어오는 문제예요.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보험 가입하고 나서 직업이 한 번이라도 바뀌신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겠죠. 이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계속 비싼 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오면 뭐예요? 보험회사의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해지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가입대랑 바뀌었다면 반드시 알아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미리 등급을 알고 싶은데 그 등급을 어디서 알아보냐고요. 내가 설계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디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자, 제가 링크 드릴 건데 롯데손해보험의 직업 위험 등급 알아보는 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맞게끔 여러분들이 입력해갖고 보시면 여러분들의 직업 등급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1, 2, 3등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내 기존의 직업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지금 바뀐 직업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손해보험 성격을 가진 생명보험 상품을 가지신 분들, 생명보험에 실손의료비 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고객의 권리 확실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정진튜브의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